그날 아침 서울 한복판 하늘은 유난히 맑았지만 VIP 병동복도는 싸늘했다. 명품 하이힐이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역시 피는 못 속이지. 그 순간 김수진의 심장이 한번 움찔했다. 하늘색 청소복, 낡은 걸레, 땀에 젖은 손목. 그녀의 존재는 병원 공기처럼 투명해야 했다. 그러나 임미라의 목소리는 경보처럼 복도를 가르며 모든 시선을 소환했다. 가난한 집딸이 결국 여기서 바닥이나 닦네? 웃음이 번졌다. 편견의 벽이 눈앞에 솟았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는 떨렸다. 그녀가 삼킨 숨은 너무 뜨거워 가슴을 태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여기는 권력과 금빛 이름표가 지배하는 왕국, 청소부는 말없는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그림자가 빛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어제 그녀는 중환자실 통로에서 들린 미세한 심음 변화를 단숨에 알아차렸다. 간호사도 레지던트도 듣지 못한 소리였다. 그 기억이 아직도 귓가를 울렸다. 희망은 언제나 귀 속에서 속삭인다. 하지만 지금 희망 대신 절망이 발끝을 잡아당긴다. 임미라가 한 발 다가와 속삭였다. 내 아빠가 우리 집에서 운전하던 거 기억나? 너도 평생 남 뒷정리나 해. 수진의 치마 자락이 떨렸다. 그럼에도 나는 걸레를 놓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번개가 쳤다. 깨달음인가? 분노인가? 질문이 튀어올랐다. 사람의 가치는 옷으로 결정되는가? 진실은 언제 모습을 드러낼까? 그때 응급벨이 울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수진의 발이 먼저 움직였다.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다.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복도 끝, 붉은 비상등이 깜박였고 공기에서 소독약 냄새가 짙어졌다. 간호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며 외쳤다. 14층 환자 쓰러졌어요. 의사들은 수술 중, 레지던트는 회진 중. 텅 빈 복도엔 절박함만 울렸다. 미라의 비웃음이 멎었다. 설마 내가 가겠다는 거야? 수지는 대답 대신 뛰었다. 발끝이 바닥을 때릴 때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증명할 수 없다. 계단을 한 번에 2칸씩 올랐다. 숨이 거칠었지만 눈은 맑았다. 편견의 벽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기적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오래된 문장이 혀끝에서 맴돌았다. 14층 문이 열렸다. 환자의 가족이 울부짖었고 산소포와도 경고음이 날카로웠다. 수진의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졌지만 손끝은 침착했다. 걸레 대신 청진기로, 침묵 대신 지식으로. 이제 남은 것은 하나, 진실이었다. 김수진의 어린 시절은 바다 냄새가 짙은 남해의 작은 섬에서 시작되었다. 삐걱거리는 목조집, 염분의 녹슨 대문, 그리고 새벽 5시마다 울리는 백고동.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낡은 배에서 선원 겸 자빌꾼으로 일했다. 어린 수지는 종종묘를 해지는 물결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희망은 저 수평선 너머에 있을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버지는 병든 배를 팔아 서울로 향했다. 도시는 기적을 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의 밤거리는 낯선 콘크리트 냄새와 싸늘한 편견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대리운전 기사로, 수지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교과서를 꿰뚫듯 읽어 내려갔다. 빗물이 새는 천장 아래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어둠을 뚫는 등불 같았다. 18, 수지는 간호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도우미 일을 시작했다. 어둠 속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꼈다. 논리의 강물이라는 말처럼 노력은 흐르면 길을 만든다고. 하지만 도시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은 명품 필통과 어학연수 이야기로 교실을 채웠지만 그녀의 가방엔 값비싼 책 대신 편의점 영수증이 쌓였다. 가난은 죄가 될 수 있을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든 것은 오직 학문이었다. 교수의 질문에 번개처럼 손을 들고 실습실에서는 누구보다 정확히 주사 바늘을 잡았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는 믿음이 그녀의 혈관을 돌았다.
그러나 졸업식 당일 아버지가 사고로 다쳤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수지는 취업을 미뤄야 했다. 간호사 대신 요양보호사로, 대학병원 대신 24시간 시니어 센터로. 절망의 구덩이는 생각보다 깊었다. 29, 한솔 대학병원에서 인턴 간호사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수지는 거절했다. 아버지의 치료비가 아직 남았고 무엇보다 위에서 내려보는 위료를 경계했다. 대신 그녀는 청소 외주팀에 지원했다. 바닥에서 병원을 볼 때만 진실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결심을 들은 아버지는 병상에서 눈물을 삼켰다. 딸아, 내 인생을 그렇게 낮추지 마라. 그러나 수지는 미소로 답했다. 낫다고 느끼는 건 세상의 시선일 뿐이에요. 30세, 박민호와의 만남은 우연이었다. 심장내과 응급실에서 무명의 보호사와 레지던트로 마주쳤다. 위기의 순간 수지는 무너지던 환자의 맥박을 잡아냈고 민호는 그 손끝의 냉정함에 감탄했다. 두 사람의 사랑은 폭풍 뒤 고요처럼 고즈넉했으나 결혼식조차 소박했다. 웨딩드레스 대신 흰 간호복, 예식장 대신 병실복도. 그럼에도 민호는 말했다. 당신의 윤기는 명품보다 깊어. 시아버지 박대수 이사장은 며느리의 눈빛을 보고 곧바로 깨달았다. 리더는 표지판이 아니라 등불이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모르게 며느리를 현장에 파견했다. 병원의 심장을 맨손으로 만져보라는 뜻이었다. 수지는 다시 걸레를 들었고 걸레는 창틀의 먼지만큼이나 편견을 훑어냈다. 그날도 그녀는 새벽 3시 반에 기상했다. 날카로운 바람 사이로 가로등이 번져 있었다. 무릎이 시릴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세상은 나를 시험하나 아니면 나를 단련하나? VIP 병동 첫 근무. 자동문이 열리자 호텔 로비 같은 복도가 펼쳐졌다. 대리석은 거울처럼 빛났고 카페트는 폭신했지만 그 아래엔 차가운 서열이 숨쉬었다. 의사 가족 전용 라운지, 금칠한 이름표, 그리고 명품 가방 행렬. 수지는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편견의 냄새를 맡으며 속삭였다. 희망은 언제나 틈새에 자란다. 그러나 그 틈을 막아서는 그림자가 있었다. 임미라. 고등학교 시절 부유한 웃음 뒤에 날선 조롱을 숨기던 그녀. 이제는 내과 과장의 아내로 돌아와 금빛 힐을 울렸다. 첫눈에 수진을 알아보지 못한 듯했지만 운명은 잔혹하게도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질문을 던졌다. 편견과 진실이 충돌할 때 기적은 누구의 편이 될까? 라운지 문이 닫히자마자 공기가 변했다. 향수와 교만이 섞인 숨결이 허리를 죄었다. 임미라는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테이블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청소부 씨, 여기 물 얼음 없이 가져와 줄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 같았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물병을 들었고 그 순간 또 다른 부인이 비웃듯 속삭였다. 명품 티컵에는 지문 하나도 남기지 말아주세요. 웃음이 또아리를 틀었다. 수지는 얼음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숫자를 셌다. 하나, 둘, 셋. 분노가 끓어오르기 전에 호흡을 다잡았다. 그러나 임미라는 멈추지 않았다. 혹시 이름이 김수진 맞지? 내 글자 이름이 허공을 쪼갰다. 수진의 걸음이 흔들렸다. 기억 속 교실 풍경이 번개처럼 스쳤다. 그때도 그녀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임미라는 새로 산 구두를 흔들며 다가와 말했다. 가난은 내 운명 아니야. 지금도 같다. 편견의 벽이 다시 솟는다. 아, 맞다. 미라가 손뼉을 쳤다. 내 아빠, 우리 집에서 대리운전했었지? 역시 피는 못 속여. 테이블 주위로 낮은 탄성이 퍼졌다. 수지는 물잔을 내려놓았다. 얼음이 튀며 빛을 쪼갰다. 마음속에서 절망이 검은 수증기처럼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작고 단단한 희망이 심장을 두드렸다. 사람의 가치는 정말 피로 결정되는가? 다른 부인들이 합창하듯 말을 쏟았다.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청소 일도 힘드시죠? 그래도 성실하셔서 다행이에요. 말끝마다 연민을 가장한 우월감이 묻어났다. 수지는 걸레를 다시 잡았다. 손등 힘줄이 솟았다. 내가 거기서 뭐라도 바꿀 수 있겠어?
임미라의 속삭임이 깃전을 찔렀다. 숨이 막히는 듯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띄었다. 먼지도 마음도 닦으면 빛나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라운지 한쪽에서 초인종 같은 웃음이 터졌다. 명언이네. 청소부 치곤 똑똑한데 단어 하나하나가 비소처럼 퍼졌다. 편견이 벽돌을 더 쌓는다. 수지는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도심이 유리 넘어 흘렀다. 햇빛이 컵 가장자리에서 반짝였고 그 빛이 눈을 찔렀는지 미라가 인상을 찡그렸다. 창문에 얼룩 남았잖아. 다시. 순간 수진의 안에서 무언가 뚝 끊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걸레에 물을 더 묻히며 되뇌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손목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눈물일까? 물기일까? 임미라가 의자를 끌어당겼다.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비명 같았다. 남편은 뭐해? 설마 청소 같이 하진 않겠지? 수지는 대답을 삼켰다. 만약 지금 진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기적은 아직 이르다. 부인들의 웃음이 다시 터졌다. 희망은 잿빛이 되고 절망은 그림자를 키웠다. 그러나 이야기 속 기적은 언제나 절망 직전에 씨앗을 틔운다. 편견이 커질수록 진실의 빛은 더 눈부시지 않을까? 그때 복도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심전도 알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간호사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응급 상황입니다. 아무 의료진 없습니까? 라운지가 얼어붙었다. 미라가 수진을 흘겨보았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이미 수진은 걸레를 내려놓고 달리고 있었다. 한 걸음마다 결심이 땅을 울렸다. 편견을 넘어 기적을 증명할 시간이다. 계단을 2개씩 뛰어 올라 14층 문을 밀어 올렸을 때 환자는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잿빛, 입술은 보랏빛, 주변은 울음과 절망으로 뒤엉켜 있었다. 수지는 숨고를 틈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 대신 차가운 계산이 번쩍였다. 산소 포화도 78, 맥박 42, 혈압 60에 40.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수지는 재빨리 맥을 짚었다. 니트로글리세린 혐입.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를 파고들었다. 여기 있어요. 보호자가 약을 내밀었다. 수지는 약을 투여하며 숨 고르는 법을 지시했다. 5초, 10초, 30초. 모니터 수치가 조금씩 오르자 간호사들의 표정에 희망이 번졌다. 그 순간 레지던트가 헐떡이며 뛰어왔다. 누가 처치했습니까? 이분이요. 간호사가 가리켰다. 레지던트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청소 직원이요. 하지만 대답은 필요 없었다. 환자가 눈을 뜨며 거칠게 숨을 들이켰다. 가족의 울음이 환희로 바뀌었다. 수진의 손등엔 식은땀이 번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희망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싹튼다. 바로 그때 복도 모퉁이에서 임미라와 의사 부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라는 믿기지 않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저 사람이? 레지던트가 수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은 짧게 답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걸레 냄새 대신 소독약 향이 그녀의 존재를 감쌌다. 희망이 퍼져나가던 찰나 2번째 그림자가 드리웠다. 몇 시간 뒤 로커룸 문틈으로 쏟아진 속삭임. 청소부가 환자 살렸대. 설마 뒷공작 아닐까? 병원 이슈 만들려고? 위험하게 약을 함부로 쓴 거면 어쩌지? 소문은 주사제처럼 빠르게 혈관을 돌았다. 정상우 과장은 수술에서 돌아오자마자 차트를 열람했다. 비의료인이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그의 이마가 좁아졌다. 잠시 후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 그 청소부, 정확히 어떤 사람이야? 전화기 너머 미라가 낳고 독하게 속삭였다. 그 애, 우리 학교 때부터 별난 애였어. 이번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다음날 아침 회진 전 회의실 프로젝터에 CCTV 화면이 재생되었다.
수진이 환자를 처치하는 장면. 영상이 멈추자 정상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무면허 위료행위로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침묵이 칼끝에 걸렸다. 수진은 뒤쪽에 서 있었다. 임미라가 흐르는 듯 시선을 던졌다. 입꼬리에 묘한 미소. 희망 뒤엔 편견이 더 날카로워진다. 원장대행이 입을 열었다. 응급 상황에서의 긴급 처치는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우는 밀어붙였다. 검증되지 않은 경력, 정체 모호, 병원 리스크입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봤습니다. 정확했고 안전했습니다. 말끝에 힘이 실렸지만 회의실 공기는 더욱 얼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편견의 벽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다. 내가 지켜낸 생명보다 벽돌이 더 무거운가? 퇴근길, 그녀는 직원 출입구 앞에서 예상치 못한 얼굴을 마주했다. 임미라였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명품 코트가 번쩍였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미라가 한 걸음 다가왔다. 솔직히 말해. 내가 뭘 노리고 병원에 들어온 거지? 노리다니. 우리 남편 자리를 흔들 생각이라면 착각하지 마. 수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저 병원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미라가 코웃음을 쳤다. 청소부가 병원을 알아? 그림자에 불 켜면 어두움만 더 짙어져.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언젠간 불이 너를 비출지도 몰라. 협박이야. 경고야. 두 사람 사이에 겨울바람이 파고들었다. 가로등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비틀었다. 희망은 식지 않았지만 절망은 다시 연기처럼 피어오른다. 그날 밤 병원 메인 서버에 익명 제보 메일이 접수되었다. 무자격자 의료행위 조사 요청. 발신인은 없었으나 의심은 한 방향을 가리켰다. 편견이 다시 흉기를 들었다. 14층 회의실에 비상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사장 박대수가 자리에 앉자 공기가 냉각되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 사이 하늘색 복장의 김수진이 조용히 서 있었다. 정상우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자격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서류처럼 건조했지만 그 뒤엔 위기의식이 숨어 있었다. 박대수가 시선을 들었다. 증거를 보이십시오. 프로젝터가 켜지며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환자를 살리는 수진의 손놀림, 그리고 모니터 수치가 상승하는 그래프. 영상이 멈추자 침묵이 흘렀다. 임미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억지 미소를 띄었다.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병원은 기적에 의존할 수 없어요. 그때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걸레 대신 준비해온 두꺼운 파일을 들었다. 응급 간호 프로토콜, 심혈관 약물 투여 지침, 그리고 저의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증입니다. 회의실 뒤편 모니터에 자격증 사본이 확대되었다. 이름, 생년월일, 합격 번호가 또렷했다. 웅성거림이 번졌다. 정상우가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였다. 수진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저는 간호학을 전공했고 응급전담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진실은 기록으로 숨길 수 없습니다. 임미라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래도 청소부인 건 사실이잖아. 수진은 미소 지었다. 청소는 제가 선택한 또 다른 교과서였습니다. 편견의 먼지를 닦지 않고서는 병원의 맨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요. 회의실 등불이 조금 흔들렸다. 마치 숨겨둔 역사책이 펼쳐지는 순간 같았다. 박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수진 씨를 소개합니다. 한솔의료재단 부원장 박민호의 아내이자 나의 며느리입니다. 폭발음 같은 정적. 누군가 숨을 들이쉬다 멈췄다. 임미라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정상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떨렸다. 박대수는 말을 이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병원을 관찰했고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병원의 거울입니다. 모니터가 넘어가며 사진들이 띄워졌다. 새벽 5시 어두운 지하창고, 무거운 세제통을 나르는 청소팀, 휴게실 의자에서 쪽잠 자는 간병사, 환자 보호자에게 무시당하는 서브 인력.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수지는 질문했다. 우리는 누가 병원의 심장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하얀 가운만일까요? 짧은 침묵 뒤 한 젊은 레지던트가 속삭였다. 모두입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잡아당기는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환자 가족들이 들어왔다. 며칠 전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남성, 그리고 어제 저혈당으로 실신했던 할머니였다. 그들은 줄지어 서서 고개를 숙였다. 저 사람 덕분에 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환자의 말에 회의실 공기가 뒤집혔다. 절망의 그림자 위로 기적의 파문이 번졌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누군가 조용히 읊조렸다. 임미라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눈물이 번져 메이크업이 흐릿해졌다. 수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수진이 답했다. 미안함은 말이 아니라 변화로 증명하는 거야. 정상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라면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박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편견은 벽을 세우지만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지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는 결정을 발표했다. 김수진 간호사는 즉시 현장혁신팀 팀장으로 발령한다. 모든 직군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혁안을 제출하도록. 이어 임원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우리 모두 편견이 남긴 먼지를 닦을 시간입니다. 회의실 문밖에서 창문 너머 햇빛이 스며들었다. 먼지가 금빛으로 반짝였다.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벌떡 일어섰다. 편견의 벽은 균열이 아니라 붕괴를 맞았다. 남은 것은 진실뿐. 기적은 준비된 마음을 찾아왔는가? 아니면 우리가 기적을 준비한 것일까? 새벽 5시 한솔 대학병원 로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붉은 동 틈새로 햇살이 흘러들었고 청소 카트 바퀴가 부드럽게 돌아갔다. 전에는 차갑던 대리석 바닥이 이제는 미묘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김수진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불빛이 마치 은하수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희망은 머리 위에서 반짝이는 별빛이 아니라 발밑에서 피어나는 새싹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현장혁신팀 팀장 명패를 가슴에 달았지만 여전히 하늘색 근무복을 고집했다. 직급보다 발걸음이 낮아야 진실이 보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첫 과업은 청소, 간병, 영양, 보안까지 전 직군 간담회. 창고 냄새 가득한 지하 강당에 각 부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어제까지 서로를 모르던 손들이 오늘은 따뜻한 컵을 나눴다. 의사들만 병원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영양팀 이주희가 수줍게 말했다. 수진이 웃었다. 밥냄새 없이 약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웃음이 파도처럼 번졌다. 편견의 벽이 허무는 소리는 벽돌 깨지는 굉음이 아니라 욕실 거울에 김 서리듯 조용했다. 오전 회진 시간이 되자 정상우는 하얀 가운 앞자락을 여미고 병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환자 옆에 놓인 쓰레기통을 스스로 비웠다. 깜짝 놀란 간호사가 물었다. 과장님, 왜 직접? 정상우는 낮게 대답했다. 작은 손짓이 큰 심장을 지키지.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고백처럼 떨렸다. 임미라는 매주 라운지에서 열리던 명품 차 모임을 없앴다. 대신 그녀는 간병사들과 함께 손수빵을 구워 병동에 돌렸다. 버터 향이 퍼질 때마다 기억 속 조롱의 메아리는 조금씩 사라졌다. 어느 날 늦은 밤, 미라는 수진을 찾아왔다. 달빛 아래 두 그림자가 병원 외벽에 길게 겹쳤다. 수진아, 여전히 두렵다. 무엇이 두려워?
나 스스로를 마주하는 일이. 수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거울은 처음엔 차갑지만 오래 마주보면 체온을 닮아.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제야 알겠어. 기적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비워줄 때 오는 거구나. 병원 1층 로비에는 소리 없는 영웅들 사진전이 열렸다. 렌즈는 청소팀의 굳은 손가락, 영양팀의 흰 모자, 보안팀의 새벽 순찰 조끼를 담았다. 방문객들은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진실의 꽃이 피어나는 듯했다. 수지는 박민호와 함께 로비를 걸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 올까? 민호는 미소 지었다. 당신 눈동자에 비친 사람들에서. 며칠 뒤 지역 방송국이 병원을 취재했다.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한솔대학병원 직원 존중 개혁으로 유료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수진이 인터뷰를 거절하자 기자는 의아해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빛은 스포트라이트보다 창문으로 들어올 때 따뜻합니다. 어느 오후 박대수 이사장은 신관 옥상 정원으로 며느리를 불러냈다. 봄비가 그친 뒤라 공기가 투명했다. 분홍빛 복사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수진아, 부이사장 직함을 다시 제안하면 이번엔 받아주겠니? 수진은 꽃잎을 쓸어내리며 웃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직함보다 질문이 더 많아요. 어떤 질문인가? 편견 없는 병원이 가능할까요? 박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능하지. 사람이 꿈꾸는 한 기적도 자주 찾아오니까.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한 신입 청소 직원이 수진을 알아보고 수줍게 인사했다. 선배님, 저 많이 배울게요. 수진이 미소 지었다. 내가 준 건 길의 초입일 뿐이야. 끝은 내가 그려. 창밖으로 석양이 지평선을 태우고 있었다. 어둠이 밀려오기 전 붉은 빛은 잠시 세상을 황금으로 물들였다. 희망과 절망은 이렇게 한순간 어깨를 맞대고 있구나. 밤이 되자 병원 구석구석에 불이 켜졌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고 복도를 걸었다. 조용한 발자국이 에코처럼 울렸다. 달빛이 대리석 위에 은빛 강을 그렸다.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내일도 이 강물은 빛을 비출까? 스스로 대답했다. 진실이 흐르는 한 강물은 멈추지 않아.